네, 이제 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강혜 전문가와 윤종빈 전문가 함께 가도록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또 개장 전에 이벤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죠. 익히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본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후광퉁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그 전에 또 일본의 엔화 약세, 아베노믹스의 과격한 행동, 이것도 우리한테 상당히 또 보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하게는 두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근접해 있는데요. 이강혜 전문가님. 네. 자, 어디에 지금 일단 먼저 맞춰야 될까요, 포인트를? 네, 후광통에 먼저 맞춰볼까요? 후광통이요? 네, 후광통. 네. 네. 근데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의 탐방이 직접 갈 수 있고, 네. 직접 알아볼 수도 있고, 자료들도 풍부한 편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나온 자료들을 한 곳에서 이게 또 재생산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68개 기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표 기업만 좀 보시면 되겠죠. 네. 중소형주랄지, 국내 중소형주도 어려운데, 해외, 특히 중국 중소형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업종 대표주. 그 다음에 이제 후광통 바로 열린다고 주식 매매 바로 할 필요 있겠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받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논리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좀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후광통 시행되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오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겠고, MC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는 엔저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외국인 매도의 어떤 요인이라 좀 볼 수 있겠고, 아울러 이제 후광통에 대해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마치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세법에 의해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본이익세,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 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매매 차익이 250만 원까지는 기본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와 그다음에 이제 주민세 2%, 그래서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 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가 같이 열릴 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좀 룰을 먼저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주, 예를 들면 홍콩 증시 상장되어 있는 중국 인민재산보험이랄지 텐센트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증시에는 좀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기주 마우따이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업종 대표주 위주로 서서히 하나씩 공부해 가면은 좋은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어차피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되면 환율 문제가 있죠. 위안화 직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원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환차 이익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과 환차 이익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반대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세 가치에 따른 수익성이 환 가치를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윤종빈 전문가님. 네. 자, 내부 이벤트는 삼성 SDS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목표가 60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옵니다. 증권사 8개를 평균해 보니까 48만 원대 후반.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일단 공모가 19만 원에 개장 시초가 기준가는 38만 원에 출발했는데 13%가 떨어졌어요. 네네.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쏟아 부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쓸어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경우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공모가 대비해서 100% 뛴 수준에서 시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 계좌 속에서 삼성 SDS 공모로 받은 수량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전체 계좌 내역 중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10% 이상 수준으로 SD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100%의 수익이 이미 확정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밑에서 다시 사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했을 법한 그런 시점이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한 이틀 정도는 차익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죄송합니다. 잠시 말씀 중에. 네, 일본의 3분기 GDP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비치인데요. 전분기 대비 0.4% 감소. 참 이게 또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일본의 그 GDP가 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엔 환율이 동경환시에서 0.6엔이 오르고 있습니다. 116.9엔, 117엔에 또 근접하고 있고요. 이 악영향으로 인해서 엔원 재정 환율은 94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941원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비세 인상이 또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짙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군요. 일본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네. 예. 자, 계속 진행해 주시죠. 예, SDS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차익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어느 투자 주체가 물량을 받아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관 쪽에서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연기금 투자자들 그동안 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삼성 SDS 주식 비중을 좀 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이 있었는데 그 추측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다 하는 그 측면인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삼성 SDS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오늘서부터는 좀 이 분할로 해서 물량을 받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은 조금 SDS가 밀리면은, 물론 지금 화면에는 삼성 SDS 이렇게 영문 표시되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삼성 SDS, 한글로 다 치셔야 되고요. 코드네임, 표준 코드는 현재 018260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좀 밀리면은 한 번쯤. 오늘은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예.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뭐, 일본 얘기, 후광통 얘기 다 고루고루 전반적으로 다 다뤄봤는데요. 개장 지금 호가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마이너스 14포인트 출발 호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쭉 줄여가지고요. 마이너스 1.68포인트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호가 적상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 스튜디오 잠깐 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김진영 앵커. 네,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동시호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일단 모두 약보합에 위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동시호가 알려드렸을 때 대비 낙보 좀 줄였습니다. 개장 초까지 시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죠. 삼성전자가 약보합에서 오늘 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DS 앞서서 제가 한 8%대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5%대 조정으로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시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아차가 1%대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LG화학 같은 종목들 상승세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이 대형 소재주들 최근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위아, 삼성화재 역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아모레퍼시픽,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차익이 좀 실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3%대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안타증권 좀 살펴보도록 하죠. 후광통 제도로 급등하던 유안타증권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로 금요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었습니다. 오늘도 4%대 조정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키 맞추기 형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오늘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방림 같은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에 3%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1.95%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최고가 쪽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사들 신한지주, 기업은행,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3에서 4%대 조정을
보였었죠. 은행주가 내년 실적 부진의 우려로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역시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한지주 오늘은 보합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종목들은 오늘 0.5%대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가보고 마치도록 하죠. 다음이 2.6%대 조정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1%대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포스코 ICT 같은 부품주들은 오늘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시효과 접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강희 전문가님, 예. 어떻습니까? 이제 뭐 계장을 또 임박해서 한 4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본 3분기 GDP가 0.4% 증가했군요. 전망치 0.5%보다 하락했고요. 연율 환산 기준으로 1.6%, 시장 전망치 2.2%를 하회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금 117엔 넘어가고 있습니다. N1 제종 환율은 940원에 걸려 있고. 자, 불편한 재료들은 개장 전에 또 들어오고 있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그 전까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납폭과대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려놨는데 또 이렇게 이제 엔저 현상이 좀 심하게 좀 나오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난주 좀 후반부에 좀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좀 조정을 약간 받게 해줄 가능성이 높겠고 일단 뭐 시장의 포인트는 윤종빈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삼성 SDS 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성 SDS 너무 이 공모가 대비해서 뭐 주는 양이 적다. 그러나 또 할 분들은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공모가 대비해서 장외 시장가가 큰 뭐 대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좀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두 번째는 이 삼성 SDS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얼마냐? 지금 11.25%입니다. 지금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한 2조 8,5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날 종가로 따지게 되면. 과연 이 재원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 SDS의 주가가 오를수록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일 할 때 재원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역시 뭐 지금 예상 차익가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만 원 뭐 전후로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밀려준다면 지금 31만 원 나오고. 예, 31만 원 나오는데 만약 30만 원 이하로 뭐 나온다면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면서 기관과 특히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것은 포트에 좀 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저점에서만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 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5일 연속의 주가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서부터 대략 16% 정도의 상승 후에 그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삼성 SDS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삼성 SDS와 삼성전자 두 개 종목이 같이 한 맥락 속에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오늘서부터는 서서히 좀 반등 양상을 잡아주지 않겠는가. 즉 앞에 이강희 전문가님이 언급했었던 납폭 과대주들 반등 후에 좀 조정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는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개장가 현재 4.66포인트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이후에 시장 접근을